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번 주도 한 주가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시황이나 좀 중요한 부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관심 종목 대동스틸, 나노, 나이스정보통신, 우리 엔터프라이즈, 마지막으로 한창산업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야. 보도록 할 거고 그 최근에 어마어마한 약 40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온 금양, 금양과 비슷해 보이는 차트를 가진 종목 성호전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이 정도까지 밀렸었는데 갭으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제 어젯밤이죠. 아까 1.3%또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까지 하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은 자리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1500라인 이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11,000 여기가 뚫리면 11,000 초반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 밀린 모습이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보러 갈지 아니면 반등을 해줘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스닥도 보시면 수, 목, 아니죠. 화, 수, 목. 지금 3일 연속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락이 나오면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대 라인을 보러 갈지 아니면 조금 추세를 돌려주면서 상승을 하진 못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글로벌 악재로 볼만한 게 지금 일단 에너지 어, 글로벌 악재가 뭐 에너지, 유럽 에너지 대란, 그리고 인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기업 실적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오히려 고용 쪽은 좀 견고한 모습이고, 유럽 에너지 대란, 인플레,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을, 미국을 약간 기준으로 해서 유럽, 뭐, 아시아, 그리고, 뭐, 다, 유럽, 아시아 다 지금 금리 인상, 자이언트 탭급으로 지금 인상을 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디까지 이 이슈를 좀 적용을 하면서 하락장이 지속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구간에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구간 지켜주다가 바로 저점 근처까지 내려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2200대로 두 달 만에 돌아온 모습인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뚫리고 바로 2150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뚫린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뚫리면 2150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여기가 만약에 한 번 더 뚫린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 될 것 같죠. 2000, 1900, 1900에서 2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하면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띄우고 있죠. 상승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나오고 하락은 기본 3, 4일씩 나오는 그런 장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저점 부근을 계속 두드린다는 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쌍바닥의 느낌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오면 올라와주고 적어도 전고 언덕
일단 뭐 2,500이 정도 이렇게 보면 저 2,500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닥도 거의 지금 저점 라인 근처까지 지금 밀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지금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크게 보면 여기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으로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구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한다. 이탈하면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하면 690선 좀 더 밀린다. 그러면은 650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밀릴지 안 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악재 그리고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지수 흐름 관련해서 지수 흐름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매매 또는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바닥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만 지금 최근에 계속 좀 모으고 있거든요. 상신전자, 린드먼 아시아, 그리고 최근에 매수 중인 대동스틸,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신전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상신전자 차트 크게 봐도 코로나 때 제외하면 바닥 구간이죠. 이 코로나 때 이 낙폭과대를 제외하면 다 바닥이었던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담고 있는 거고,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예, 이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때 급락을 제외하면 바닥인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까지 빠졌을 때 조금 더 담아놨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보면 먼저 대동스틸도 마찬가지로 차트 크게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 고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는 9,000원, 8,000원 이 정도에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단기적으로 지금 2019년도부터 바닥 구간인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어제 시외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와서 오늘 흐름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가 6% 시작해서 고가 13%까지 찌르는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 2%대까지 밀렸거든요. 지금 위아래로 15% 정도 지금 움직인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개미들을 태웠다 털었다 태웠다 털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시외로 들어 올렸다가 종가까지 방치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 만에 거래대금이 14억이 들어오죠. 1분 만에 거래대금 14억.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 이 그림이죠. 여기서 눌러주면 장기동 평균선 중간, 그리고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그리고 시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버티면서 갈 가능성도 있고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진입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눌리면 땡큐라고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파동 주면서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내릴 때 거래량 안 들어오고,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내릴 때 거래량 안 들어오고,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는, 지금 위아래로 좀 크게 흔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 위로 매집해서 올릴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도 이 장대 양봉의 시가 근처까지 지금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이 구간 또는 이 바닥 구간 단기적으로 4,000원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설사 골파기가 나오더라도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금은 물리면서 매집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눌리면 잡아보시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눌렸을 때
만약에 진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제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만 거의 10% 이상의 상승을 상승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장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줄지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에서 저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좀 지켜보시고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나노. 나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수가 안 좋은데도 종가기 좀 5% 상승을 해주길래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 만큼 다 뱉어낸 모습이죠. 다행인 건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전저점 위의 구간을 지켜주려는 건지 이탈하려는 건지 씨름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저점 위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지지가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3번이나 지켜줬던 라인을 유의미하게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해서 다시 바닥 보고 이렇게 돌려갈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은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 1220원 전고 언덕 라인 이 구간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도 지금 파동 줘서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동상.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아래로 지금 마찬가지로 추세 위에서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들어왔다가 다시 돌파해주고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버텨준다는 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선 하단 또는 최대 112선 정도 112선이면 한 26,7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 엔터프라이즈. 우리 엔터프라이즈도 저점 추세는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 112일선 되는 정도 구간의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1.7%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112일선 그리고 이 구름대 상단과 겹치는 구간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이 구간에서는 바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 이탈한다. 그럼 구름대 이탈하는 이 2,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짧은 112일선과 최대 구름대 상단 구간 한 2,66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집봉 뛰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집봉 뛰면서 올라와 줬으니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렸으니 굳이 다시 내려서 힘들게 또 돈 들여가면서 매집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 지켜주는지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창산업.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들어 올리고 3,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들어 올렸는데 고점에서 세력이 거래량을 어마무시하게 털면서 나가는 것 같진 않고 바닥에서 지금 2,100원, 7,100원대, 7,000원대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옆으로 움직이면서도 매집봉을 많이 띄우고 있죠. 하락하면서도 매집봉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저점 올려주면서 우상향 해주는 추세로 올라가 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양봉이 나왔길래 9,300원 4% 종가 3.7%의 양봉이 나왔길래 여기서 만약에 쏴주면 만원 정도 만원 정도까지 보러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고 급락이 나오기 전 매물대 상단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세 유지해주면 이 추세 상단 만원까지 도전을 해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만원까지 찌르고 빠지는 약간 이것도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원까지 찔러보는 그렇기 때문에 만원까지 찔러보고 이렇게 만원까지 찔러보고 급락 주고
옆으로 이제 약간 방치시켜 놓은 듯한 모습이죠. 분봉상. 그렇기 때문에 이 한창산업이란 종목도 지금 종가가 9,100원인데 8,700원 장기동 평균선 이 정도 한 400원 정도죠. 400원 손절 라인 4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여전히 좋아 보이거든요. 위를 계속 찌른다는 건 이 위를 캔들로 먹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구간 돌파해 주는지 9,600원 라인을 몸통으로 돌파해 주는 흐름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는 도전해 주겠죠. 1,500원 정도. 이 구간까지는 도전을 해줄 거라 보기 때문에 일단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이 계속 나와 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과감히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탈하면 구름대도 동시에 이탈을 하기 때문에 이탈하면 구름대 이탈, 추세 하단 이탈, 구름대, 추세 하단 이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손절 라인 이 정도 정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온 금양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이렇게 크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이거 5,000원대 사서 7,000원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전에 4,900원대였는데 21,000원 5,000원이라고 보면 거의 4배 이상이 올랐죠. 400% 이상.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첫 상한가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7월 25일 기준으로 볼게요. 7월 25일 기준으로 차트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코로나 때 기점으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보통의 종목들은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옆으로 가다가 하락을 좀 더 시키다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밥그릇 차트죠. 이 금양 같은 경우에 들어 올리고 이렇게 눌러주다가 또 더 눌러주지 않고 이 448일선 정도를 계속 지켜주고 448일선에서 그렇게 멀리 이탈하지 않고 이동평선 모아주면서 위아래로 파동 주면서 저는 이평 배열을 만드는 작업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 구간이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 빠질만 한데 많이 안 빠졌어요. 448선 근처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죠. 이 모양, 이 차트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눌러줬지만 448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탈하더라도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찍어주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모아주는 그림.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 만들면서 첫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입을 언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 이때 이탈했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눌러주고 갈 때 이제 제가 7,000원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 차트 그림을 잘 보시면 들어 올리고 그렇게 밀리지 않고 이동평균선들 모아주고 일정하게 지지받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걸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 차트랑 비슷한 종목 그리고 이제 이 금양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 구간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버린 모습인데 그러면 성우전자 볼게요. 성우전자 크게 보면 이렇게 뭐 여러 번 움직임 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여기 구간이 세력들이 해먹은 흔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죠. 제 생각에는 여기 고점 부근 때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는 매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단기적으로 가까이 보면 여러분 이게 금양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들어 올리고 눌러주는데 일정하게 지지받는 부근이 있고 이동평균선 모아주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3%나 빠졌는데 5%나 올라줬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약간 올라갈 재료가 있나? 모멘텀이 있나?
세력들이 갖다 붙일 만한 재료가 있나 좀 봤는데 성호전자가 포르쉐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죠. 기업가치 100조. 근데 포르쉐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면 성호전자 포르쉐 독일 사상 최대 IPO 상장 예정의 강세. 성호전자는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와 소니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성호전자 이 포르쉐 상장 소식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보시면 금연이랑 비슷하게 올려주고 눌러줬지만 448선 근처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이동평선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이동평선들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걸 모아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모아주면서 바닥 어느 정도 지켜주고 최근에 파동 주면서 위아래로 올라오는 금양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동평선 정배열 만드는 작업이 나오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성호전자, 금양. 금양도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동평선 모아주고 448선 이탈했지만 지켜주고 이렇게 첫 상한가가 나온 모습이거든요. 성호전자 들어올리고 이동평선 모아주고 448선 이탈했지만 일정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양의 차트를 놓고 보면 7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파동 주면서 정배열 만들려는 이 단계에 지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도 성호전자도 올리면서 빠지지 않고 매집도 계속 있는 모습이고 금양도 올려주고 금양이 조금 더 매집은 좋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호전자랑 이 금양이 차트가 워낙 비슷해 보여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성호전자 그러면 막말로 성호전자도 갑자기 상한가로 쏴주는 약간 어느 정도 고점을 돌파해주는 요 정도 구간 1700원 정도 5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는 약간 장대 양봉이나 상승이 나와주면 그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건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락하는 추세를 저점 올려주면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잘 살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등락이 어떻게 나왔나 좀 보려고 하는데 대동스틸, 나노, 우리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대동스틸 마이너스 15%, 나노 마이너스 4%, 우리엔터프라이즈 마이너스 6% 나왔는데 나이스정보통신이랑 한창산업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 종목이 하락이 나왔지만 대동스틸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저는 지금 가격대 평단 5,000원대 구간은 같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대동스틸. 물론 골파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가려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골파기가 나올 수 있지만 골파기가 나오더라도 이 구간은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격대는 다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 박스권에서는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스틸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담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두 종목 정도가 상승이 나왔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세 종목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가를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물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개장도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아마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S&P 골드만이 S&P 연말 목표치를 또 하락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유 선물 하락, 에너지 주식 하락, 러군 동원령 주변국 파장 이러면서 오늘 또 축구도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계속 하락하면서 마스크 해제 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 지수가 계속 하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수가 하락할 땐 하락할 땐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싶으시거나 분할로 접근을 하시겠다면,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바닥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는 모아가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겠지만 뭐 계속 하락하는 장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단기 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고, 어, 저도 일요일 날 또 괜찮은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